안녕하세요. 바른경제TV 아침을 여는 방송 장전 브리핑 진행의 백설입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장전 상황 잘 짚어보고 계신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저희 방송은 쉬어가는데요. 코로나19로 추석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을 만나시는 분도 또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가위만큼은 그런 걱정들 내려놓으시고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더 많이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백설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장전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추가 부양책 협상 기대감이 시장을 감싸줬는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의 그래프는 큰 흔들림 없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모두 1%대 상승률 보였는데요.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1.51% 상승했습니다. 27,584선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61% 오름세 보였습니다. 3,351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1,117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전 제안보다 1조 달러 정도 규모가 줄어든 신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조 4천억 달러 가량의 부양책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문우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제안한 부양책 규모가 많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인 대번 에너지가 WPX 에너지와 합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의 주가는 각각 11.1%, 16.4% 뛰었습니다.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영국의 카지노 업체인 윌리엄 힐을 인수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 오름세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M&A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양호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중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8월 기업 활동 지수는 13.6으로 지난달에 8보다 올랐습니다. 기업 활동 지수는 지난 4월 최저치를 폭락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 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내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상무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 잠정 중단을 허용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 판결을 내놨습니다. 호재가 감싸준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피에몬트 리튬의 주가가 200% 넘게 치솟았습니다. 피에몬트는 리튬 채굴 업체인데요. 테슬라와 거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이번 거래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받습니다. 이 거래는 5년 동안 리튬 광석을 공급하고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22일 배터리 데이에 근본적인 제약 탓에 빠른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자체 리튬 추출 사업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유로존 경제 활동이 반등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미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소비 지출이 상당히 재개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자리와 소득 전망에 대한 불안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약해진 수요와 불확실성 증가가 업체들의 투자 계획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5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전 산업의 업황 BSI는 64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SI는 지수가 100 이하이면 긍정적으로 답한 곳보다 부정적으로 답한 업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소매, 숙박업 등 비제조업의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한은 관계자는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도소매업과 임대업 등이 비제조업 BSI 하락을 주도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면에 제조업 BSI는 넉 달 연속 상승하면서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빅히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1117.25대 1을 기록했는데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13만 5천 원에 확정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 6일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역대 최대 증거금을 기록한 카카오게임즈보다도 많은 60조 원 이상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진행되는데요. 토론회의 주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록과 연방 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우리 도시의 인종과 폭력, 그리고 선거의 완전성 등 6개입니다.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는 기간이지만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최대 메모리칩 생산 업체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만큼 우리 시장에서는 여러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약 1시간 전 8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오에는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경제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오후 4시에는 2분기 중 시장 안전 조치 내역이 공개되고요. 20차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그간 답답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추석 연휴만큼은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